5K 121Hz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 국내 최초 내돈내산 언박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올라온 리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이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공수를 해왔습니다. 구형 모델 중에서도 40인치 모델이 있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5K지만 60Hz 주사율만 지원을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120Hz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크롤링 하거나 마우스 커서가 이동할 때 120Hz를 충분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2500R이기 때문에 사실 커브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명이 U4025QW인데 여기서 U는 델의 전문가용 모니터인 울트라 샤프 시리즈를 의미를 합니다. 에일리언웨어는 AW가 붙게 돼요. 40은 인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숫자 25는 2025년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2024년이 아닌 이유는 해외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해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Q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말합니다. MSI 같은 제조사는 Q가 QHD를 의미를 하는데 델 같은 경우는 Q가 4K 또는 5K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W는 21대9 울트라 와이드를 의미를 하는 거죠.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속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인치 같은 경우는 32인치의 연장선에 있는 모델이에요. 옆으로 33% 정도 늘려서 만든 모델이 바로 40인치입니다. 27인치를 늘린 모델이 34인치 또는 49인치 모델인데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세로 폭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30인치 모델을 사게 됐을 때 16대9이기 때문에 이분할 하기가 사실 힘들어져요. 21대9 모니터를 사야 하는 게 정답이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40인치 모델을 사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썬더볼트 허브 모니터라는 거예요.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 이런 걸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2,400 출시가 돼야 되는데 가격 인하가 되면서 $1,920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 델 공홈에는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정발 가격을 보니까 250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델 울트라 샤프 40 커브드 썬더볼트 허브 모니터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40인치 WUHD 이게 핵심이죠. 5K란 얘기예요. 40인치 모델은 QHD 그 다음은 4K가 아니라 5K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해상도를 갖춘 모니터를 사려면 상당히 고가의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대안이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RGB보다 더 넓은 생명력이 바로 DCI P3입니다. DCI P3가 99%이기 때문에 사실 sRGB는 무조건 100%예요. 120Hz 주사율 IPS 블랙. IPS의 단점이 명암비를 좀 더 높여주는 게 바로 IPS 블랙입니다. 원래 보통 IPS가 1000대1,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0대1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블랙을 생성해주고 있어요. QD OLED 이런 제품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품은 명암비가 100만대1, 150만대1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과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산 하나의 이유가 눈 편함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데 최고 등급인 5스타 5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델에서 나온 4K 240Hz 게이밍 모니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고 이 제품 U4025QW를 구매를 했습니다. 울트라 샤프 40 커브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조립이 이루어지고 구성품이 어떻게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델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어떻게 쓸 수 있다. USB Type-A to USB Type-C 케이블입니다. 썬더볼트 케이블의 길이는 1m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P 1.4가 들어갔습니다. 썬더볼트 5 같은 경우는 발표만 됐지 사실 적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DP 2.1은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DMI 울트라 하이스피드 2.1 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입니다. 어댑터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흔히 벽돌이라고 불리는 전원 어댑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모니터에 그냥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스탠드와 관련된 부품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스탠드, 받침대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닭발 스탠드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사실 에얼리언에서 나온 게이밍 모니터도 닭발이어서 사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평한 구조입니다. 앞 부분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런 식으로 넣고 나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쪼아서 잠그기만 하면 돼요. 상당히 내구성 좋고 신뢰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쪽에 이런 구성품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패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된다,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액정을 다이렉트로 세게 잡으면서 꺼내지 말라, 패널 부분을
꺼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스탠드 부분을 결합해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1대 화면 비율의 40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라는 걸 감안했을 때 2500R은 상당히 완만한 그런 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인치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평면보다는 약간 공률이 있는 게 좋습니다. 상하 각도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스위블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엘리게이션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쉽게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아요. 뒷면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심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장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HDMI, DP, 썬더볼트, 140W의 충전도 가능해요. 다운스트림 포트를 이용해서 USB 허브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램 포트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넷 전송도 가능해요. 여기에도 이제 USB 허브가 있습니다. USB Type-C 단자 2개, USB Type-A 단자 하나. 확장성이 파워풀하다. 기존에는 제가 맥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확장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주 충분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래 쓰고 있던 게 M2 프로 맥미니인데 이번에 나온 M3 맥북 에어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데스크 셋업을 고민을 하고 있고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It has to. How far could you have gone?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